예,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정권 시절에 언론 참 이게 복잡하기할 텐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은 어떤 시각으로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 국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제 사실은 일단 제가 더 유명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좀 유명하지 않아 죄송합니다. 이게 정말요. 네.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남 출신인데 그렇습니다.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. 네. 거기는 이제 영도에 살았고 저는 이제 뭐 부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. 송도라고. 송도. 그 영도가 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이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문선배 어쨌든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. 같은 부산 출신이시군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연합국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식사도 여러 번 했고요.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. 점잖고 또 저하고 식사를 한두 번 하면서 그래도 뭐 항상 이렇게 온화하게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때 한 가지 약간 이상한 게 있었어요. 뭐냐면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문선배 왜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느냐. 지금 이제 대통령 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제가 뭐 지금 경기도 지사로 나온 유승민 씨도 만났고 수많은 정치인들 다 만난 거 아니에요. 물어보면 자기 주장이 있어요. 내가 뭐 이렇게 나라를 만들겠다. 더 뭐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.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분이 왜 얘기를 안 하나 그때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북 평화 시대를 열겠다. 아니면 뭐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. 그렇죠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. 자기 그 정치 철학과 소신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체를 안 밝히는 그렇군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안 물어보고 다른 질문을 했어요.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.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죠.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식사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술자리도 많고 연합뉴스 편집국장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연합뉴스 국장 정도 되면은 1년 반을 못 해요 사실은. 그래서 보통 1년 반 하면 이제 교대할 정도로 힘든데 대선 후보니까 한 번 또 후보를 했고 두 번째잖아요. 그렇죠. 얼마나 힘드시겠냐. 그래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운동 안 한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이 체력은 타고났구나. 이 사람은 공수 특전사 출신이죠. 그래서 이 사람 체력 하나는 정말 타고났고 그럼 주로 어떻게 이제 체력 관리하냐 걷기 한다는 거예요. 걷기를 한다. 그래서 이제 걷기 하나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체력은 타고났구나.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의 비전을 밝히지 않는 거, 그거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. 근데 대통령이 딱 되더니 취임사에서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하니까 완전히 진영을 가르고 편 가르고 자기 편만 챙기고 그래서 언론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했냐면은 언론을 완전히 편 가르기를 했어요. 그렇죠.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언론계를 편 가르기를 했냐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뭐 부산 근처분이니까 그렇죠. 부산 상고 나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처음엔 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훌륭한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하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살을 비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생을 마감했잖아요.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언론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언론도 있다. 왜냐하면 지금도 요즘 나오지만 이번에도 뭐 김정숙 여사 옷 문제 나오니까 논두렁 시계 얘기 나왔죠. 그래서 그때 언론이 이제 피아제라고 하는 몇 천만 원짜리 억대의 시계를 스위스 시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권양주 여사가 뭐 이제 받은 게 들켜가지고 화가 나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뭐 국정원에서 나왔는지 검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아주 손빠른 남 PD가 재빨리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. 자, 저런 기사가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그 참담함을 느꼈고 결국은 저런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검찰의 수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었고 그렇겠죠.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붕이 바이오스를 뛰어내린 그런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반드시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장악해야 되겠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언론 장악 문건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시민단체나 또는 외부의 그 친여 단체 내지는 언론 노조를 동원해서 내부에서 언론인들을 갈라쳐서 그
이 민주당 정권의 부정적인 언론인을 속아낸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. 아하. 근데 그 문건이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네. 진행된 것처럼 그래서 언론을 굉장히 편가르게 하고 우리 편과 내 편으로 나눠서 자기 편이 아닌 언론인은 쳐내고 네. 자기 편인 언론인들만 중용하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보통 이제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가거든요. 예, 왜냐면 그렇죠. 5년 정권 잡아가지고 맞습니다. 곳곳에 사람도 바꾸고 언론 시스템도 자기들은 친화적이고 또 권력도 갖고 있고 그렇죠. 예산도 갖고. 네. 이번에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게 DJ 노무현, MB 박근혜 이렇게 다 10년씩 이렇게 왔다 갔다 진보 보수가 갔는데. 네네. 근데 이번에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24만 표. 네. 정권이 바뀌었잖아요. 네. 이 바뀐 게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중간에서 비판 언론인도 놔둬야 돼요. 제가 볼 때 미워도 그 언론인을 쳐내지는 말고 근데 구석에라도 놔두면 그 언론들이 막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뭐 잘한다는 말이 한 80% 되더라도 못한다는 게 한 20%라도 되면 그걸 또 보고 약간 반성도 그렇습니다. 해서 맞습니다. 실수를 예. 막을 수 있는데 예. 너무 지금 이 정권은 이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언론인들을 막 쳐내고 이러다 보니까 온 언론이 용비어 천가막 부는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 같은 저는 경제부 기자, 경제부 그렇습니다. 전문가인데 부동산 제가 이제 언론이 해직되고 나서 칼럼 쓰고 뭐 하나 쓰고 뭐 원고료 얼마 받고 이러면서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원고료를 받으면서 여러 군데다 한 10번쯤 쓴 것 같아요.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는 없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. 아하. 당장 이거 중단하라고 한 10번 정도 여러 매체에 기고를 했어요. 근데 사실은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거 안 다뤘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 김현미라는 국토부 장관이 완전히 엉터리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렇죠. 예. 정권 교체가 되는 모멘텀 같은 거 맞습니다. 만드는 게 네. 아니냐 이제 그런 맞습니다. 생각을 예. 합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관은 네 편, 내 편, 국민도 편갈랐지만 언론도 편갈랐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게 결국 이제 자승자박으로 돌아왔다. 정권 교체를 되치기 당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창석 국장의 지금 분석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.